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국권 강탈과 독도 그다음에 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교재는 64쪽에 나와져 있는 또 65쪽 67쪽까지 넘어갈 거야 아마. 그렇죠? 예, 거기까지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심화적인 내용에서 제가 이 대한국 국제 소개해드린다고 그러놓고서 이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에서 1899년도에 국제사에 반포한 이 국제의 내용들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의 공인되어온 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 보면 500년 전래하시고 이후로 보면 만세에 걸쳐 불변하오실 전제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황제께서는 무한하온 군권을 향후하옵시다. 군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공법에 말한 바 자립정체이니라. 제4조 대한국 식민 백성이죠. 대황제의 향후하옵신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는 것을 물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 것이다. 제5조 대한국 황제께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시오. 편제를 정하옵시고 계엄 해엄을 명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황제가 강력한 어떤 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조 보겠습니다. 6조. 대한국 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시오. 그 범포와 집행을 명하옵시고 만국의 공공한 법률을 효방하사 국내 법률도 개정하옵시고 대사 특사 감염 복권을 명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정윤례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법률을 황제가 다 만든다는 얘기죠. 제7조 대한국 황제께서는 행정 각 부부의 관제와 봉급을 제정하고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각항 칙령을 바라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자치 행리시니라. 제8조 대한국 황제께서는 문무관의 출척 임면을 행하옵시고 자기 훈장 및 기타 영전의 수요 혹은 채탈을 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선 신공이시니라. 제9조 대한국 황제께서는 각 유약국, 자 유약국이라는 건 이제 조약을 맺은 국가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유약국의 사진을 파송 주찰케 하옵시고 선전 강화 및 재반 조약을 체결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견 사신이니라 라는 그 대한국 국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국권 강탈,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순서를 좀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순서별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1899년도에 이제 대한국 국제 발표하고 나서요, 이제 뭐가 됩니까? 1900년도가 됐죠. 900년도, 네, 1900년도가 돼 20세기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청나라는 이제 지네 나라로 가버렸고 힘도 못 쓰는 나라고. 조선을 두고 이제 누구와 누구가 이제 그 라이벌 대결 구도예요. 러시아와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이 1902년도에 02년도에 뭐를 하냐면 1차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 러시아와 전쟁을 한판 벌여야 되겠다라고 이미 일본 애들은 마음 먹고 있는 거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외교에 실패해서 커다랗게 낭패를 봤던 일이 있었죠. 바로 그것이 뭐였어요? 삼국 간섭이었죠. 그래서 강대국을 자기 편으로 이제 구워 삼는 거죠. 자, 1차 영일 동맹을 맺어요. 자, 1차 영일 동맹에 영국하고 일본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청나라를 두고 나서 영국이 청나라의 이권을 가져가는 것을 일본이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 영국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일본이 또 청에 이권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플러스 뭐까지 조선어서의 어떤 우위권을 인정해 달라. 이것이 이제 바로 1차 영일 동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군사 동맹의 성격까지도 둘이 맺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차 영일 동맹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자, 1차 영일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 전쟁을 벌이키는 거죠. 1904년에. 그래서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일방적으로 일본 애들이 러시아를 습격을 해요. 뭐 1년여에 걸친 전쟁이었지만 당시 서양 국가에서 20세기 들어와서 가장 쇼킹한 뉴스였어요.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어. 그래서 일본의 존재가 서양 사람들한테 굉장히 각인이 되는
그 사건이 바로 러시아 전쟁입니다. 특히 이 아시아의 당시의 최고의 함대라고 일컫는 러시아의 발틱 함대까지도 일본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네, 그 러시아를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러일 전쟁 중에 이제 뭐를 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 순서별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한일 의정서를 맺습니다. 한일 의정서. 1904년도에 한일 의정서를 맺어요. 이 한일 의정서는 일본 애들이 러시아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나라 땅을 군사기지로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일 의정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할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한일 협약을 맺습니다. 한일 협약. 한일 협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이 협약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게 1차예요. 1차 한일 협약이에요. 자, 이 한일 협약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고문 정치죠. 자, 일본 애들이 임명하는 고문을 두어라 라는 겁니다. 고문을 두어라. 그래서 재정 고문으로는 이제 메가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1905년도에 화폐 개혁을 합니다. 화폐 개혁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말아먹은 놈이에요. 그 다음에 외교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 이 스티븐스는 나중에 전명훈 장윈한 의사에 의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총 맞아 죽죠. 그래서 재정과 외교에 일본 애들이 임명하는 고문을 두었다라는 거죠. 자, 슬금슬금 이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과정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외교적인 노력을 해요. 외교적인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외교적인 노력이 바로 뭐냐면 러시아전쟁이 끝나기 이제 1905년으로 들어가서, 여기 1904년이고 1905년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미국하고의 비밀 협약을 맺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가스라 해도 되고요, 카스라 해도 되고요, 똑같아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에요. 테프트 미국 사람이죠. 그러면서 미국 애들은 어디를, 필리핀을 가져가는 거, 또 일본 애들은 어디를, 조선을 가져가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자. 미국을 구워 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합니까? 또 다시 2차 영일 동맹을 맺어요. 2차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자, 2차 영일 동맹은 본격적으로 영국 애들은 어딜 가져가고 인도를 가져가고 일본은 역시 조선을. 그래서 강대국 영국과 미국을 완전히 구워 삶은 거죠. 그 전쟁에 이깁니다. 전쟁에 이겨서 어디에서 조약을 맺느냐? 미국 땅인 포츠머스에 가서 조약을 맺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은 누구 편? 일본 편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조선에서 이제 어떻게 상관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홋카이도 위에 있는 사할린 섬을 이 당시에 이제 양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이제 되찾아오죠. 지금 이제 그 사할린 그쪽에 있는 섬들 문제 가지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포츠머스 조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딱 야호신 나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1905년도에 뭐가 또 있니? 을사늑약을 한다라는 거죠. 을사늑약. 이것이 2차 한일 협약이에요. 2차 한일 협약. 을사늑약을 딱 해가지고 이제 고문 필요 없다. 외교권은 우리가 하겠다. 사실 외교권이 없다는 것은 그 주권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초대 외교 우리나라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누가 왔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온 거죠. 이때 설치한 기구가 바로 통감부예요. 통감부.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정부 고위 관료 중에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 민영환 같은 사람들, 조병세 같은 사람들 자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신문, 특히 장제연의 논설,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는 그런 논설까지 올리고, 더 나아가서 을사의병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시에 고종을 뭘 했느냐?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뭘 파견합니까?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요.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해요.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고 미국에도 누구를? 헐버트라는 사람을 특사로 파견합니다. 근데 이 헤이그 특사 파견했고 미국에도 특사 파견하고 이것이 큰 효과가 없었죠.
근데 일본 애들이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1907년도에 07년도에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는 거예요. 자, 강제 퇴위시키면서 동시에 뭐를 합니까? 한일 신협약을 맺습니다. 한일 신협약.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장관 있잖아요. 장관 밑에 차관을 전부 다 일본 사람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차관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차관 정치. 그리고 이제 너희들 군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로 군대 해산을 합니다. 이 군대 해산하는데 해산된 군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뭉쳐서 뭘 만들어요? 의병을 만들죠. 이것이 정미의병이죠. 그리고 나서 1909년도에 사법부를 강탈하고 경찰권을 박탈하고 1910년도 드디어 주권을 완전히 빼앗아가죠. 경술국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의 주요 흐름이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러일 전쟁과 일본의 침략. 배경 삼국간섭 이후 러일의 대립 1차 영일 동맹. 아까 제가 설명해 줬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용안포를 점령해 버립니다. 우리가 허락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죠. 자, 러일 전쟁 발발하고요. 일본이 랴오뚱 반도 리순과 제물포 있는 러시아 군함을 기습 공격하고 만주를 진격하면서 결국에 일본 애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한일 의정서 보겠습니다. 한일 의정서. 일본은 조선의 군사당 요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한다. 제4조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존을 위험에 있을 경우에 일본 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는 위 일본 제국 정부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일본 제국 정부는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러한 어떤 그 지문이 나오게 되면 이게 뭐다라고 여러분들 딱 알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제1차 한일 협약. 일본이 한국 정부의 재정과 외교 고문, 그래서 고문 정치라고 이른바 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재정 고문에는 일본인 메가타, 외교 고문에는 미국인 스티븐스. 자, 다섯 번째로 러일 전쟁이 종결했습니다. 러일 전쟁이 종결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을사조약, 이른바 2차 한일협약.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을사조약이라고 하지 않고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왜? 서로 협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의 강요로 의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을사오적을 앞세워 강제적으로 체결했다. 자, 을사오적의 이름이 뭐냐?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권중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세요. 을사오적이 누군지. 아시겠죠? 을사오적. 다시 한번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권중현. 이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요. 그 다음에 통감부를 설치했다. 그래서 초대 통감으로 누가 옵니까? 안중근에게 총 맞아 죽은 이토 히로부미가 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태국 간의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는 것을 서로 약속한다. 제3조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지 멋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고종 강제 퇴위 볼게요. 고종 강제 퇴위.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구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 요 세 사람을 헤이그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실로 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일 신협약을 맺었다. 이른바 정미칠조약이라고도 해요.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군대 해산시키는 거죠. 그리고 1909년도에 사법권 박탈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권 박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에 빠지게 한 거죠? 사경에 빠지게 해요. 사경에. 결국에 한일 병합조약, 국권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총리 대신 이완용과 누구? 테라우치. 요놈이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일 병합조약을 딱 하고 나서 이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통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통감이 없어지게 되고 뭐가 생기는 겁니까? 총독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감부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905년부터 1910년까지였다.
아시겠죠? 자, 4조 이 보겠습니다. 요거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성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제4조 한국 고등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로서 이를 행한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한일 신협약. 이 내용이 한일 신협약의 내용이다. 이해되시죠? 자, 헤이그 특사 세 사람의 모습이고요. 헤이그 특사 세 사람의 이준 같은 경우에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화병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순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도와 간도로 가보겠습니다. 독도와 간도로 가볼게요. 독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독도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독도 많이 했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만 볼게요.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영토 수호 활동을 했었죠. 이 사람이 어느 때? 조선 숙종 때 누굽니까? 관리예요? 아니에요. 어부예요. 일개 어부가 일본에 가서 일본 관리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문서를 받고 왔다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개항 이후에 일본 어민들의 불법 징용이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에 항의하고 육지 주민을 울릉도에 이주시키고 관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칙령, 대한제국 당시 대한제국이니까 칙령 황제의 명령 1900년도에 보겠습니다. 제1조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한다. 제2조 군청의 위치는 태화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 독도를 관할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19세기 일본의 입장. 19세기 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입장은 독도는 무조건 어디 거예요? 우리 거예요. 지네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보고 태정관 지령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관계 없음을 명시가 되고 지들이 만든 문서예요. 그리고 염탐 보고서가 있어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땅을 염탐했던 염탐 보고서가 있어요. 이 염탐 보고서에도 독도는 우리 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언제? 러일 전쟁 중에 시마네현으로 편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도의 이름을 뭘로? 다케시마로 명칭을 했다. 근데 이 독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주권에 미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찌됐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간도예요. 간도. 이 간도다라는 겁니다. 이 간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간도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간도고, 여기 이제 토문강이 이렇게 백두산인데 이 토문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토문강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두만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왜 여기를 간도 그러느냐? 한번 위치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제가 대충 한번 그리면서 큰데 충성충 대충 이제 그리면서 대충 그려도 너무 잘 그리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백두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지역을 우리가 보통 이제 만주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연해주 불러요. 그래서 간도라는 명칭은 만주와 연해주 사이에 있다.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간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간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네. 그 만주하고도 혼돈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고, 이 간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북쪽에 있는 간도를 우리가 보통 이제 북간도라고 부르고요. 이쪽에 있는 간도를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간도를 북간도, 백두산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간도를 우리가 서간도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이 살았잖아요. 뭐 고구려 영토이기도 하고 또 발해의 영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주하게 되면서 여기서 살기도 했고, 예, 이런 곳이 이제 간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네. 청의 간도 정책을 보겠습니다. 청나라의 간도를 자기 민족의 발상지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청나라가 어느 민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여진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국경을 맞았던 여진족. 또 진해의 발상지라고 해가지고 10세기 후반부터 만주족 이외에는 간도 출입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는데 역시 어느 임금 때? 우리나라는 숙종 때예요. 숙종 때. 자, 여기는 분명히 청과 조선의 양국의 경계를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석에 백두산에 세운 비석에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 돼 있는데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재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이에요. 자, 이거는 청이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청이 일방적으로 지들 멋대로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뭐 협의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요 꼭 알아두세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일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 이렇게 했다라고 됐는데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북쪽 지역만 잠깐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백두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비석을 세웠는데 이렇게 송화강으로 가는 강의 지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만강이죠. 두만강.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압록강이고 사라져라. 자, 압록강이고 이렇게 사라져라.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는 토문강을 여기에 송화강으로 가는 강이 토문강이다. 근데 청나라는 웃기지 마라. 여기 이 두만강이 토문강이다. 그러면 청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간도 요주 지금 만주 지역은 다 진해 땅이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 우리나라 주장대로라면은 여기 우리나라 지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간도죠. 이 내용을 19세기 말에 청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고종이 명령을 보냈습니다. 누구? 여기 나와 있는 이범륜이라는 사람을 1883년도에 파견을 했어요. 근데 청하고 별 그 합의점을 찾지 못했죠. 합의점 찾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간도를 우리 행정국에 편입을 시켜봤던 거예요. 언제? 1903년도에 대한제국 시기에. 이 관리, 간도 관리사라고 해가지고 관리도 파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아시겠죠? 네. 뭐 청나라고 뭐 지들이 불만 있으면 얘들 뭐 싸우거나 뭐 하거나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백두산 정계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청이 일방적으로 했다. 그리고 이 백두산 정계비는 1931년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거든요. 만주사변. 이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일본 애들이 백두산 정계비를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다. 간도 협약에 있다라는 거죠. 간도 협약. 일본 통감부가 간도 임시 파출소, 파출소 언제? 1907년도에. 몇 년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1909년도에 간도 협약을 체결하는데 누구와 누구 간에 청과 일본 간에 간도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에서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본 애들이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땅이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뭐 공짜로? 아니죠. 여기에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을 얻었어요. 철도는 곧 뭐의 상징이에요? 침략의 상징이죠. 이 철도 어떤 철도냐? 안봉선이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봉선. 그래서 안동과 봉천을 가는 철도입니다. 이 안동과 봉천 우리나라 지명 아닙니다. 이 만주에 있는 지명이에요. 아시겠죠? 이 철도 부설권 안봉선 아시겠죠? 그래서 간도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토다라는 증거를 내세우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남북 분단이죠.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지만 중국하고의 그 간도 부분에 대해서 뭐 협상에 뭐라도 있지. 우리가 뭐 지금 이 분단된 상태에서 간도 우리 땅이다 우리 땅 백날 백번 우겨봐야 소용이 없다. 그냥 허공에 메아리죠. 허공에 메아리 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그 강력한 대한민국의 성장과 또 그다음에 행복과 이 안녕을 위해서라면 제일 급선무가 바로 뭐겠다. 이 간도를 놓고 봤을 때에 저는 남북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